많은 분들이 소금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금이 재물운과 연관이 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수천 집을 방문하며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잣집에는 소금 단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금 단지가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소금은 집안의 금전운을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풍수학에 따르면 소금은 자칫 잘못 두면 집안에 온갖 불운을 부를 수 있고 내 소중한 가족들의 금전운까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간에서는 소금 단지를 잘못된 장소에 보관하게 되면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집안에 두는 소금의 장소도 잘 알고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안에 소금을 두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절대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지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행복과 재물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자들은 왜 자신의 집안에 소금을 두는 걸까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소금은 양의 기운 결정체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매우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소금이 양의 기운을 지닌 이유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소금은 넓은 염전에서 뜨거운 태양의 기운을 받아 수많은 시간을 거치고 바닷물에서 걸러져 우리가 아는 소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소금 자체가 양의 기운을 가득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소금이 예로부터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소금이 과거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시나요? 과거 서양에서는 소금의 경제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월급의 일부를 소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필수인 소와 금처럼 진귀하다는 뜻으로 작은 금이라는 의미를 가졌고 소금이 된 것이지요. 이것만 봐도 소금은 금전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부잣집에는 소금 단지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금은 예로부터 재물운과 관련이 깊은 재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필수적인 재료이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소금이 매우 귀중했기 때문에 재물과 금전을 상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수에서는 소금을 사용해 집안의 나쁜 애군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소금이 정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다녀와서 소금부터 뿌리라는 말, 참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현관문을 들어서기 전 온몸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것을 경험하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정화의 의미인데요. 혹여나 장례식장에 다녀온 우리에게 따라 붙었을 모르는 악령을 쫓아내 우리의 몸을 정화하고 내 가족의 해를 가하지 않도록 정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오랜 역사 동안 정화와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소금이 재물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론이고 나쁜 애군을 막아 재물의 손실까지 막아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소금이 우리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자들도 자신의 집에 소금을 두는 것이지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도 집안의 입구에 소금을 뿌려 악령을 쫓아내고 재물의 손실과 가정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새 행사에서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애군을 막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뜻이지요.
이처럼 소금은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잣집에서는 소금 단지를 집안에 두어 재물운을 높이고 아군을 쫓아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탁한 기운을 막아주고 불길함을 제거하며 금전을 불러 모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요즘 여러분의 금전 흐름이 막혀 막막하시다면 간단한 이 방법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소금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을 단지에 보관하는 것이지요. 특히 도자기나 단지에 담으면 좋은 이유는 이것에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기운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늘에서 양기를 듬뿍 받은 흙을 정성스럽게 사람이 빚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지나 도자기 같은 항아리 속에 소금을 보관하면 음의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면 재물운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단지나 자기 항아리 속에 두는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일염은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물을 가두어 얻어졌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뜻하는 소금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만약 천일염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핑크솔트 같은 고급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금은 재물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것을 써주는 것이 좋겠지요. 무엇보다도 가끔씩은 소금을 교체해 주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교체 시기에 대해서도 뒤에 다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소금 단지에 소금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소금의 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소금의 양은 단지에 얼마나 넣어둘지가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니야? 금전운을 상징하니까 소금을 많이 넣어야지. 그런데 풍수에서는 과한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재물의 흐름도 좋아지고 가정의 행복도 찾아오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단지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더 채워주면 좋습니다. 특히 소금을 소금 단지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 애군이 소금 단지 안에 들어와 갇혀있을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너무 적으면 애군의 기운이 소금 단지 안에 많아지면서 소금의 정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단지의 절반 정도만 채워 소금 본연의 역할인 정화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소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서 새로 채워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소금을 사용할 때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소금이 너무 심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궁금하실 것은 소금 단지로 사용할 항아리의 크기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항아리는 무조건 크고 비싸면 그만큼 정화도 잘 되고 금전도 가득 불러와 재물이 수없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크기에 상관없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좋은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소금 단지 활용법입니다. 그러므로 소금 단지에 대한 믿음과 간절한 염원이 중요한데요. 단지를 선택할 때는 내가 직접 사진 등을 보고 느낌이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 너무 크거나 작기보다는 손 정도 아니면 손보다 조금 더 크기가 좋습니다. 선택하실 때에는 이왕이면 내가 보기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멋스러운 단지를 선택한다면 가정의 행복에 더욱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단지는 뚜껑이 있는 것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뚜껑이 있어야 소금 단지 안으로 들어온 나쁜 기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소금에 흡수되어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안의 금전 흐름을 막고 있던 기운이 흡수되어 차차 흐름이 개선됩니다.
이렇게 단지 안에 소금을 넣은 후 어디에 두는 것이 제일 좋은지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꼭 잘 들어주세요. 소금 단지를 집안에 잘못 두게 되면 집안에 귀신이 들어와 머물 수 있고 본인 혹은 가족 중에 몸이 아프거나 재물에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소금이 집안 모든 장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소금을 두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침대 밑이나 머리맡에 소금을 두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침대 밑에 소금을 두면 소금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는 동안 악몽을 꾸게 되거나 잠을 설칠 수 있다고 합니다. 침대 근처에 두면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자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몸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악몽을 꾸거나 잠을 설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잠을 너무 설치거나 좋지 않은 꿈을 꾸신다면 혹시 소금 단지를 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한 가정에서도 소금을 여기저기 두면 가족 구성원이 건강해지고 금전운 성공운까지 좋아진다고 들어서 이곳저곳에 놔두었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부부가 매일 잠을 설쳐서 생각해 보니 소금을 둔 날 이후부터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소금 단지를 있어야 할 곳으로 두니 수면의 질이 확 달라졌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거실 탁자 위에 다 보이게 소금 단지를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모여 거실 탁자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여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식탁에 보이게 소금 단지를 두면 가정의 화목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실 식탁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간인데요. 돈을 보이도록 아무데나 놔두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처럼 소금 단지도 너무 훤히 보이는 곳에는 두지 않는 것이 재물운을 상승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실 탁자나 거실의 가운데 부근은 가정의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지는데요. 양의 기운이 많아야 하는 공간이고 대부분 구조를 보면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이 공간에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소금 단지를 둔다면 양의 기운만 점점 더 강해져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금이 이 공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면 집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좋은 복에도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 방에 소금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이들의 방은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며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은 성장과 학습 그리고 놀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소금은 정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강력한 흡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산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모조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흡수되어 활력이 떨어지거나 학습을 할 때에도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의 방은 아이들이 휴식을 취하는 방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장소처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악몽을 꾸게 만들 수 있어 이곳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은 습기를 흡수하는 제습 효과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방이 너무 건조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두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자신의 방에서 활기를 뿜으며 뛰어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금 단지를 두었다가 무심코 치게 되어
와르르 쏟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면 이곳에는 놓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있는 서재는 나쁘지 않은데요. 어른들의 경우 아이들과 다르게 활력이 떨어져 있고 보통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 조용하게 앉아서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담당하는 공간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풍수에서 재물과 관련 있는 공간인데요. 금전 흐름이 막히면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며 그 물기가 화장실에 남아있을 경우 곰팡이와 세균 등이 쌓여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집안의 재물운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 후 물기를 꼭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소금단지를 두면 소금의 정화작용으로 인해 화장실의 나쁜 기운을 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인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화장실에 소금단지를 둔다면 습하지 않은지 그리고 소금이 변하지 않았는지 수시로 잘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워낙 습한 공간이 당연하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방인데요. 풍수에서 주방의 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주방은 물과 불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이 잘 관리되면 재물과 가정의 건강운도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방에 물이 잘 흐르고 깨끗할 때 집안이 번영할 수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반대로 주방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가 막히면 재물의 흐름이 막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공간인 주방에 소금단지를 두는 것은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방은 곳곳에 위험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찬장이나 서랍에 소금단지를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훤히 다 드러나 보인다면 좋지 않을 뿐더러 실생활을 할 때에도 항시 조심해야 해서 더욱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 단지를 두기. 가장 좋은 장소는 집에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나가는 현관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현관이 따로 없었으며 집과 외부를 연결하는 대문이 야외에 있어 낮 동안 양의 기운이 대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현대에서는 현관이 개방되어 있기보다는 집 안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현관 역시 생활 풍수에서는 밝아야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관에 일부러라도 밝은 조명을 설치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에 소금단지를 배치하게 된다면 현관을 통해 나쁜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가장 먼저 흡수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 기운이 막아지면 집안의 금전운이 상승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 단지를 현관에 두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현관 구석에 놓아 가족 구성원들의 움직임에 방해받지 않게 두는 것이 좋고 아니면 신발장 안에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발장 안에 두면 좋은 점은 신발 때문인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양한 기운을 외부에서 신발에 묻혀 집에 들어오는데요. 이러한 신발들을 신발장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신발장 안에 소금 단지가 있다면 신발에 배어 있는 나쁜 기운을 흡수해 정화해 줍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장소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은 무척 중요한데요. 소금의 교체 시기 역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집안의 청결이 운에 좋은 흐름에 가장 필수인데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소금 단지의 소금은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집안의 상황이나 소금 단지가 놓인 위치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아 자주 드나드는 현관과 음의 기운이 많은 화장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 변질이 되었다면 더 짧은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기에 소금 단지를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부러 신경 쓰지 않는다면 잊어버리기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소와 달리 갑자기 몸이 이곳저곳 아프거나 일이 잘 안 풀리고 괜스레 금전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소금 단지 안에 있는 소금에 물기가 있는지 습한지 만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만져보았는데 소금이 손에 묻어나고 축축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소금이 애군을 흡수한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체하고 난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교체한 소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군을 정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소금은 절대 식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 단지 안에 있는 소금에는 나쁜 애군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소금처럼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체한 소금은 화장실에서 물과 함께 섞어 바닥을 청소한다면 청소도 하고 소금도 처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변기에 뿌려 청소한 후 물을 내려 나쁜 기운을 멀리 흘려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소금 단지가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소금 단지를 절대 두면 안 되는 곳, 그리고 두어야 하는 곳, 이외 주의할 사항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잣집에서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소금 단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서 금전운을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